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사 임동성입니다. 이번에도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매일경제 신문이고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이런 제목이네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폭망 이렇게 잡혀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폭망 공산주의 방식이나 이렇게 제목이 달아봤습니다. 주택가격 정부가 정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금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분양가 책정 관련 각국 제도를 보면 한국이 분양가 상한제 부과를 했는데 직접 가격 통제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약 세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네요. 뉴스 신문에도 봐보니까는 두 번에 했다는 바 있고 세 번에 했다는 거 이번 지금 네 번째라고 하고 있고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박정희 때 한 번 했고 노무현 때 했고 또 어제 했고 최근에까지 다시 했나? 하여튼 다시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또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분양 시기 가격 디벨로퍼가 결정 자재에 따라 가격 천차만별 토지 가격 자재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은 임대 가격 상한제가 있어요. 분양가 규제는 근데 없다. 임대 가격은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적 구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저는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요, 자본주의 체제를 좋아합니다. 거기를 신봉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의 그것을 더 중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는 중산층이 사는 삶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걸 왜 국가가 자꾸 개입하려 드는지 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서울에서 많이 생활해 봤어요. 고시원 가서 역마다 한번 딱 내려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요, 이렇게 돌리고 뒤로 한번 돌아봐 보세요. 건물마다 고시원 아닌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고시원에서 사시면은 한 평이나 한 평 반에서 한 사람, 좀 크면 두 평에서 한 사람들이 건물마다 각각 고시원이 다 있어요. 바글바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까? 그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 척도 안 해요, 국가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는 국가가 개입할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17평형, 15평형, 12평형, 8평형, 10평형, 8평형,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가 이렇게 어떤 제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어떤 사람이 10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금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10억에서 한 사람들, 왜 막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찌고 저찌고. 하나도 저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강북에 사는 사람도 거의 한 10억이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한 84제곱미터로 하면은 거의 20억이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 저는 다 냅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가 중산층도 아니고 20억이면 사실 상류층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것을 왜 국가가 그냥 시장에 의해서 자율 조정되도록 냅둬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진입해서 못 들어갈 사람들은 경기도에 가서 3억짜리 집에서 사서 출퇴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경기도로 가서 출퇴근하면 되고, 내가 아닌 사람들은 빌라 같은 데 가서 3억이나 5억짜리 가서 살면 되겠죠. 근데 심지어 집을 안 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월세 살거나 전세 산 사람이 굉장히 저는 사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세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나 24억 한다고 봐요. 한 2배나 2배 이상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것이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보다 2배 이상을 돈을 자기는 세금도 안 내고 전세 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물론 또 월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도 나가겠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10억이 전세 사느나 강북에서 내가 5억에 전세 사나 아니면 강북의 아파트를 10억짜리 강북의 아파트 7억이나 8억짜리를 사버리면 될 건데 굳이 강남의 아파트 10억에서 전세를 살아요. 12억에 전세를 살아요. 그 사람은 사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이 사고가 잘못된 것인지는 뭐 여러분이 저 잘못된 건지 이게 그 국가가 자꾸 그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가가 자꾸 그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대해서 사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냥 개입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이 정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칼럼에서 엄청 그것을 지금 비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덤으로 지금 말을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땅은 국가서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땅은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봐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고 땅의 모든 소유는 어디가 있죠? 국가가 소유죠. 그래서 국가가 땅은 소유한 거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진짜 소유는 부동산의 진짜 부동산은 뭐라고요? 뭐 건물은 가짜 부동산인가? 저는 토지가 진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건물은 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동산이지 진짜 부동산은 같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0년, 50년 되면 다 그 붕괴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이거 수목 등기 하면 그것도 부동산입니다. 저당 잡혀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무가 200년 살면 건물보다 더 수명이 기니까 등기부등본은 더 오래 존재하겠죠. 그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태풍 와서 그 나무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러져서 죽어버리면 그 나무가 사라지는 거겠죠. 만약 그 나무가 굉장히 희귀한 나무여가지고 막 3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나무였다고 봐봐요. 근데 그게 태풍 와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50억짜리가 그냥 날아간 거겠죠. 물론 거기다가 보험을 설정하려고 근저당을 대출 받고도 해주거든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통상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그 보험을 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험금으로 찾아내겠죠. 그 보험사가 지급해 주겠죠. 은행은 항상 안전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토지 소유권은 국가고, 국민은 뭘 가지고 있죠?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계속 그 전에 이거 강의 한 번 한 적 있죠. 국가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저는 진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맘만 먹으면 그 소유권도 어떻게 강제 수용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뺏어버릴 수 있죠.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주고 뭐 이제 나라마다 다르는데 뭐 30년 주기도 하고 70년 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서 뺏어버려요. 그게 뺏기가 쉽죠.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 보상도 찔끔해주고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는 토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줘서 뺏는데 쉬워요. 그 금액 자체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유자가 국가니까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도를 줘서 국민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는 뺐었어요. 강제 수용권이라는 것을 발동을 시켜서.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절차를 보고 합의를 보고 또 사법부한테 국민이 소송을 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절차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토지에 뭐냐면은 그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는 다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도 국가가 토지 소유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뭐 자본주의 국가든 토지의 진짜 소유자는 뭐다? 국가다. 언제든지 뺏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서도 여기 내용 거죠.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그 사용권은 매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사가 분양가를 정한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여기 국가가 개입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봐보면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체제만 이렇게 공산주의지 사회주의 체제지 경제 파트에 대해서는 더 봐보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쭉 다 있는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에게 토지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나라다. 그래서 이 말 문구가 나와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쭉 관련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이제 핵심 문구 이게 뭐냐면은 외국계 디벨로퍼 회사 임원 공공씨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국에서는 분양가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얼마 전 외국인들이 동료에게 한국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어봐서 충격을 줬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꼭 공산주의 사고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봐보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원칙이 자본주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외외적으로 그 사회주의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가는 그 외외적인 헌법의 외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외외적인 사항을 원칙처럼 더 이렇게 강하게 대시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공산주의는 아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져 있는 여기 그 원칙 이게 외외적인 조항을 더욱 강조했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법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이게 좀 공산주의적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헌법의 내용에 있는 그 사회주의의 그 외적인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뭐 이것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좌쪽으로 급격하게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시고 우리가 이것을 저희가 사회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조장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아마 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통령만 바뀌면 제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제도는 바로 바꿔버릴 제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에서 나와서 다른 당이 와도 이 정책은 바로 바뀔 수 있는 그 소지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제가 그 강의 분양가 상한제 핵심 요약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나올 건데 거기를 보시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또 손해를 본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계속 해서 삿대질하고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같은 민주당에 있는 대권 후보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 그전 대통령이 한 거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해서 쓱 이게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3년만 버티면 싹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현직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신문 읽어주고 행간의 의미 또는 부동산 강의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